안녕하세요. 화상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월 5일 80년생 채무자입니다. 만 31세입니다. 31세요. 젊은 나이에 속하죠. 41세네요. 죄송합니다. 41세. 41세니까 뭐 중년입니다. 41세입니다. 파산 절차는 폐지됐고요. 연책됐습니다. 채권자 이의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이 중요합니다. 금천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 보증금 100에 월 42만원. 직업 이력은 2012년부터 18년 사이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프리랜서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이미 한 10년 전에 경제적 파탄이 됐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학벌이 좋지 않고 학력이 좋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야간 웨이터 일이나 광고회사 프리랜서 일을 하였으며 2018년 5월경 일용직을 일했는데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독신남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결혼을 미혼이기 때문에 자녀도 없습니다. 채무는 8,247만원입니다. 채권자는 3명, 재단 채권 없고요.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처분한 재산도 없고요. 배우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죠. 얘기하기 전에는. 부모 재산도 지금 이제 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아예. 자녀 재산도 없고요. 사실 여기서 좀 셀 염려는 좀 있습니다만 신속한 이게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신속하게 채무회의 굴레에서 신속하게 면책을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서울은 부모나 자녀들 쪽으로 은닉한 게 채권자가 제보하거나 관제인이 조사하는 중에 정황이 있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거지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거를 저인망씨 굴듯이 싹그리어선처럼 배우자, 부모, 자녀의 모든 자료를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배제하고 채무자 중심으로 그래서 그러면 70% 이상을 솎아내고 그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문제되거나 뭔가 은닉 가능성이 있거나 채권자가 가족 명의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것 같다. 채무자의 사정은 채권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관제인은 그런 제보에 기초해서 아니면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 채권자가 이해하는 자료, 채권자가 제보하는 자료 이런 모든 걸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수원이 대표적이죠. 상당히 늦죠.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판사도 기록을 꼼꼼히 본다 그러지만 일단 관제인한테 넘겨서 관제인이 조사하고 시작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아마 좀 속도에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100만 원이고 압류 금지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상속 재산도 없습니다. 2020년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채무자 어린 시절 사망했고 어머니가 이제 2020년 3월 16일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방세 과세 세목별 과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그렇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세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전산, 지적 전산 자료, 지전산, 이 두 가지, 말소자 초본, 이 세 가지를 요구하면은 부동산이 상속이 됐는지 아니면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인 상속 재산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 대리인들 나중에 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관제인한테 걸려서 신청 대리인들이 이거 설명을 안 해줬는데요. 그 사람의 과실이죠. 그렇죠? 이 파산은 아무리 얇게 서울처럼 조사한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편상자라 그랬죠. 보증금, 보험해약환급, 편파행위. 편파행위를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재산 변제,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하고 특히 계좌 내역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그 계좌 내역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통합 계좌 관리 서비스, 그렇죠? 페이인포라고 나오죠. 거기 가면 뭐 제2금융까지 싹 나옵니다. 보험도 나옵니다. 금융도 나옵니다. 증권도 나옵니다. 그렇죠? 상속은 두 가지가 있죠. 상속재산 협의 분할, 미등기 상속재산. 지금 계속 상속은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올해 걸린 게 한 5건에서 10건 정도 됩니다. 단 한 건도 신청서에 제대로 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단언컨대. 그건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결국은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14가지만 조사해도 사실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편상 자영업자, 뭐 권리금이라든가 재산 처분 내역, 그렇죠? 이 네 가지에서 거의 99% 나옵니다. 나머지는 아주 특이한 사안입니다. 뭐 특허권을 한가했다는 상표권, 그 다음에 위장사업 가끔 드러나죠. 채권자가 제보하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 명의로 뭐 법인을 한다거나, 그럼 결국 내부에서 무슨 균열이 발생하면 채권자한테 제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상자 여기서 거의 90% 이상 환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보험은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죠. 보험 변경이 원칙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중에서는. 왜냐하면 돈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의 어떤 본능입니다. 그럼 뭐 도덕적으로 나쁠 수는 있죠. 파산에서도 법 위반일 수는 있지만, 뭐 결국은 경제적으로 갱생을 위해서 파산을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보험 변경을 하죠. 어떻게 일단 변경하고 보자. 왜? 판사나 관제인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알아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일 때는. 그렇죠? 보험 변경이 거의 원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10월까지 9월까지 한 파산관제 그 최신 현황을 한번 싹 돌려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많이 환가되는 게 뭡니까? 한 달에 서너 개씩 나옵니다. 보험입니다. 변경입니다. 주로. 그렇죠? 보험은 변경이 원칙이죠. 임대차 보증금, 그렇죠? 가끔 변경하죠. 이렇게 뭐 이사하는 속에서. 그렇죠? 편파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파행위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재산, 그죠? 과거 5년 동안 처분한 재산, 뭐 배당표에서도 일어나죠. 근저당권 설정한다거나 다 부인권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부인권을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인권 조각 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는 안 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어떤 선의 악의를 한번 짐작을 해보죠. 관제인이 가늠해 봅니다. 모든 편파 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거래처 같은 경우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잘 모릅니다. 채무자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일단 망하면 절대 돈 안 꺼주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신을 해야 돈을 꺼줍니다. 나 진짜 쫄딱 망했다.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 과시를 하죠.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절대로 망한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주변 지인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세상사 이치죠. 완전히 망해서 쫄딱 망해서 거지 행세를 하십시오. 그죠? 도와줄 수는 있죠. 그냥 아이 그래 밥이나 좀 사주고 용돈 좀 쥐어주고. 근데 제대로 된 돈을 안 꺼주죠. 왜? 건너가는 순간 뜯기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편파행에서의 선의 악의도 상당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편파행위에서 특수 이해관계인 가족들의 경우에만 부인권 행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의 함부로 악이라고 보고 뛰어들어갔다가는 관제인도 패소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올해 아주 1억짜리 패소했죠. 800만원 변호사 보수 물어주고 뭐 그때는 이제 그럴만도 했죠. 나름대로. 근데 결론적으로 졌지만 뭐 지거나 이기고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보편상자를 잘 염두에 두시면 그 범주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증금, 보험해약 환급금, 부동산도 이제 뭐 해당될 수도 있고요. 편파행위.
편파행위는 사행위보다 더 범위가 넓다고 했죠. 그죠? 배당 가능성만 뭐 실질적으로 악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해이성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 불균형하다, 변제가 불균형하다는 인식만 있어도 편파행위는 성립합니다. 사행위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렇죠? 상속, 미등기 상속,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 포기는 해당되지 않죠. 자, 자영업자, 그렇죠? 자영업자의 어떤 그 영업점 처분, 여기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해서 여러 가지 분파가 돼서 그걸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상속 같은 건 신청 대리인 너무 일부러 그러겠죠. 그렇죠? 보험 해약한 거, 보험도 변경된 거 그냥 묵인하고 놔두죠. 왜? 관제인이 어차피 나중에 환가했을 때 적절하게 뭐 금액만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모른다기보다는. 감사합니다.